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20일인데요. 포석 기초 공부. 지난 두 번째 시간 귀에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 귀에 이제 서로 한 귀씩 두 귀를 이제 이렇게 한 귀씩 두 군데를 차지했을 때 이제 이렇게 화점을 놓으면은 화점은 그 다음 둔다면 이쪽에 걸치든가 아니면 이쪽에 걸치든가 보통 또는 이렇게 높이 걸치든가 이렇게 화점에 이제 걸칠 때 두는 수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멀리서 눈목자로 이렇게 걸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요거만 보면 안 되고 이미 돌이 놓여 있는 전체를 보면서 걸치기 할 때 이렇게 날일자 걸치냐 또는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막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이쪽에 붙이든 이쪽에 붙이든 또 어떤 경우는 초반에 축이 생기잖아요. 축이 사다리꼴로 계속 모는 게 생길 때 이건 주기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걸 축을 네가 먹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 내가 두 번 두도록 네가 허용할 것이냐 이런 또 축을 모는 그 미리 거기 가서 두는 그런 전법이랑 여러 가지 수법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고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아니고 이렇게 화점을 놨을 때 이게 이러죠.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자 이렇게 화점을 놨을 때는 또 어떻게 걸치냐면은 이렇게 삼선에 놓는 수가 있어요. 삼선에 여길 두든가 여길 두든가 주로 삼선을 놓는다면 또는 이렇게 위에 한 칸 사선, 두 칸 사선 요게 주로 많이 나오죠. 상대방이 굳히지 않았을 때 내가 걸치면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낮게 상대방이 이렇게 안 되죠. 낮게 걸치는 건 이 귀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겠다는 뜻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 삼선이기 때문에 빨랑 요걸 안정시키겠다. 빨리 두진 나는 꼴을 만들어서 공격 나지 않게 일단 안정을 취한다는 게 이게 삼선. 그래서 실리선이라고 했잖아요. 삼선이. 반대로 이렇게 사선에 이제 흙이 굳히지 않았을 때 굳히는 거를 방해하면은 이렇게 사선에 굳히면 이쪽 실리를 뺏기게 되죠. 예? 사선을 놓게 되면 이거 제가 지금 잘 안 되는데 예. 이렇게 삼선을 놓으면 이게 실리가 되잖아요. 왜?
이렇게 두면은 요렇게 아이고 여기 요렇게 넣어가지고 1립 3선에서 하나를 세운 데엔 두 칸을 벌린다. 1립이죠. 그럼 요건 요거대로 이제 뭐 벌리면 이제 안정이 있고 이렇게 안정되잖아요. 그 대신 여기 이제 흙이 놓으면은 귀를 차지하고 백이 들어가면 또 백이 차지하니까 3선을 넣으면 귀에 흙집에 대해서 반반의 권리가 있고 또 3선이니까 여기 금방 안정이 돼서 요거 안정이는 빨리 손 빼서 급한데 다른 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백이 이렇게 높이 걸치면은 흙이 요쪽 방면으로 아이고 흙이 요쪽 방면으로 둬서 이쪽을 경영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요쪽을 붙여서 귀에 실리를 잡는 수가 있죠. 예.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요즘 흔히 이렇게 높이 둬서 변을 경영하는 거예요. 높이 걸치면요. 변이나 중앙 이게 사선이기 때문에 세력선이에요. 그러니까 사선에 있을 때 너무 실리를 집착하거나 실리를 크게 보면 이 사선의 위력이 중앙의 세력권을 간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실리가 있는데 실리만이 아니고 이렇게 딱 뒀을 때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딱 뒀을 때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했을 때 이쪽으로 흙이 협공을 가는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흙이 협공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주변에 따라서 이렇게 협공 한쪽으로만 받지 않고 양쪽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황 보면서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히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실전에서 우리 실전에서 한번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딱 놓으니까 백이 이제 이렇게 딱 뒀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서로 대각선을 마주 볼 때는 백의 처지에서는 집이 막 서로 얽히고 설키는 그래서 복잡한 것을 싫어할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둬요. 즉 쌈바둑을 피하는 거예요. 취향에 따른 거죠. 그날의 기분 또는 상대방의 기풍 등등. 이랬을 때 빈 귀를 흙이 차지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여기서 굳히기가 쉬우니까 요렇게든 뭐 어떻게든 굳힐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요즘 흔한 대로 이렇게 높이 굳힐 수도 있고 왜냐하면 서로 한 귀 차지하면 그 다음 나도 한 귀 먹을 수 있으니까 살짝 변화를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바둑 서로 흙이 소목, 화점일 때
예, 내가 먼저 둘 때 화점에서 굳히는 것보다 소목에서 굳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두 군데 굳히면 방해되잖아요. 이렇게 아래를 놓으면은 실리지향에 귀를 파는 거. 이렇게 하면 이게 세력 바둑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백이 세력 있으니까 일관되게 가려면 이렇게 사선인 세력선에 요거를 걸치는 게 되고, 또 세력과 사선과 삼선을 좋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흙이 이쪽 먼저 굳히고 또 여기 삼선이라서 실리를 먼저 챙기니까. 현대바둑은 실리에 민감하고 또 덤이 6집 반쯤 되니까 흙 처지에서는 좀 적극으로 둬야 돼요. 공격하는 저는 과감한 그런 것이 아니면 그 한 집, 두 집 차이를 만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인공지능으로 포석이 엇비슷해지니까 이게 승부가 어려워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이길지라도 포석에서 좀 지나치게 안 되면 그 바둑이 역전이 불가능해요. 상대방이 뭐 최악의 수를 두지 않는 한. 근데 내가 한번 세력을 가겠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 견제하려고 이쪽 흙이 두는데 현대바둑에서 웬만해서 안 나와요. 일단 삼선 붙이잖아요. 붙였을 때 옛날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눈사태 정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나와요. 한 번에 결정 짓는 게 아니죠. 이렇게 막는 거예요. 막으면 일단 여기 흙이 끊을 수 없잖아요. 흙이 끊으면 금방 이쪽이 단수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되니까 이쪽 끌어서 자기 거를 연결시키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자기 거 약점이잖아요. 상대방 집이 커 보인다고 또 뭐 이쪽에 두면 여기 끊기면 아주 이거 보세요. 이렇게 끊기잖아요. 급하면 안 돼. 내 거 먼저 단단하게 둬야 돼. 이걸 요렇게 굳히는 수가 있고 요렇게 호구짓는 수가 있잖아요. 중반 또 어떤 특수한 때는 이렇게 또 이제 간접으로 요걸 연결시키는 수 있어요. 그럴 때 여기 끊어지면 요거 한 점은 가볍게 미끼로 돌리는 거예요. 요거요. 가볍게. 너무 돌 죽는 거 사는 것에 그냥 집착하면 바둑이 늘질 않아요. 좀스러운 바둑 돼요. 승부만 집착하는. 자, 요렇게 두는 건 굉장히 단단한데 이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요. 근데 요걸 한 발짝이라도 조금 더 이쪽 가면은 여기 세 칸 벌리면 한 칸 더 벌리니까 조금 빨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여기서 한 칸 견실하게 딱 두면 여기 이제 붙인다든가, 오늘날은 이제 여기를 단박에 붙이죠. 그러면 흙이 이렇게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받거나, 그거 이제 특수한 것이 아니면 그런 두 가지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견실하게 한다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어졌다는 건 여기 세 명의 압박이 강해요. 그 다음 멀리 이게 단단하니까 멀리 이게 약해져요. 그리고 이쪽 백이 딱 놓여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단단해지는 거예요. 요게. 그럼 이렇게 일단 내가 아생년 이거 손 빼고 이쪽으로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누르면 연결시키고 일단 뻗어주고 나갈 때 요거 선수니까 단수가 되니까 이렇게 하고 뭐 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흙이 집이 10여 집이 많이 보이니까 야 이거 백이 불리한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세력거리이기 때문에 어음이에요. 이게 강해졌다는 건 이쪽으로 백이 협공할 수 있으니까 이거 지금 흙이 놓는 게 급해서 여기 놓으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이게 흙이 참 백이 이렇게 사선 둔 게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 나중 노인돌이 이렇게 하얘지니까 이게 눈이 오려고 그래요. 그럼 이게 값어치가 상승했어요. 주변 상황에 따라. 이런 거를 잘 계산하면서 포석 때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고려하되 많이 둬봐야 되고 많이 작전을 구사해봐야 되고, 상대방이 어떤 의도일까, 또 상대방이 이런 작전이면 나는 그걸 어떻게 역용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해나가면 바둑이 아주 흥미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했다고 쳐요. 자, 그 다음, 흙이 둔다면 어떻게 두겠습니까? 요게 단단해졌으니까 상대방이 여기 이제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 여기 화점은 각각 급하진 않아요. 현대바둑이면 여기 3-3 침입, 요쪽 침입보다는 요쪽 침입하죠. 옛날에 이걸 다 이렇게 걸쳤어요. 걸칠 수도 있죠. 이쪽 걸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이쪽 걸치는 게 좋겠습니까? 이건 주변 상황과 이것에 따라서 그래요. 이렇게 했다가면 이미 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아주 약간의 좀 고난은 각오해야 되지만 이쪽 흙이랑 이렇게 해서 요거 한 점을 협공하는 거. 근데 까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선에 있는 화점은 잘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선에 있는 아이들은 이쪽 삼선이야 실리를 챙기기도 쉽지 않지만 공중이 넓어가지고 잘 공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기풍이랑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걸 잘 판단해야 돼요. 화점 뒀을 때는 내가 빨랑 실리를 근거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세력권을 단단하게, 세력이라는 건 두텁다는 거거든요. 두텁다. 두텁지 않으면 그건 세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두터운 거니까 뭐 쪼르륵 연결시켜 놓은 것만 두터운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굉장히 두터운 거예요. 두터운 건 내가 괜히 한 수 더 둬서 집을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또 두터우면 상대방이 가까이 접근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 미치는 힘이 강력해가지고 그래. 벌써 이거 보세요. 하나, 둘, 셋. 이게 여기 이게 빵꾸하게 굉장히 이게 추위를 탄다고 그래요. 또는 이거 뭐죠? 제가 이것도 이제 짧게 굳힐 거냐, 길게 굳힐 거냐, 그 당시 이제 기분의 취향입니다. 이렇게 딱 이제 놨단 말이에요. 실리를 3-3을 팔 것이냐, 이쪽은 뭐 서로 이제 이렇게 두텁다는 건 주변 상황에 이쪽이든 이쪽이든 어느 쪽이든 그 선택의 여지가 두터운 바람에 실리는 적지만 발은 느린 듯하지만 다른데 급한데 주도권이 있어. 이게 두터운 바둑의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성격이나 바둑 기풍이나 또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하면 돼요. 또 이렇게 서로 가운데 중앙이 급소다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쪽 할래 이쪽 할래. 근데 이건 굉장히 느슨한 거예요. 얘한테도 압박이 없고 얘한테도 압박이 없는 거. 현대 이런 바둑은 잘 안 둬요. 그러니까 요쪽 방면에 걸치는 게 급하냐 요쪽 방면에 급하는 것이 이것도 기분학석인데 요쪽은 이미 흙이 단단해요. 흙이 단단해서 이쪽에서 이쪽을 공격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이쪽은 지금 두 칸에서 이쪽이 좀 허하고 이쪽에 총뿌리를 내밀고 있으니 이쪽으로 이제 먼저 해가지고 정신 헷갈리게 하면서 주도할 수도 있어요. 3-3 넘어나니까 빼고 이제 걸치는 걸 한번 하죠. 이랬을 때 이쪽 방면에 협공하는 게 있고 이쪽 방면에 날일자나 뭐 한 칸 높은 거로 받는 게 있고 아니면 이쪽에 발빠르게 집을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높이 하면은 사선이면 실리는 이거 하지만 이 어복이기 때문에 두 점에 대한 압박을 조금이라도 주는데 요렇게 하면 얘는 당장 급하지 않고 요게 3선 났기 때문에 여기 어느 만큼 뭐 3-3의 맛은 있지만 요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이것처럼 현대바둑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아직 이제 절충 여지가 남아 있고 여기도 3-3의 맛은 있고 이제 요거 이제 한 군데가 있잖아요. 만약에 날일자로 한다면 지금 백이 놀 차례잖아요. 요쪽 날일자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요쪽 날일자가 낫겠습니까? 일장일단이에요. 자, 요쪽 날일자라면 아직 이게 두텁긴 하지만 여기 침입하는 게 있잖아요. 예?
이쪽에 아이고. 아하. 자꾸 이게 제 복귀 실력을 제공하게 되는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모든 케이스를 다 하지를 못하니까 제가 표현한 그 동영상을 몇 번이고 들어서 제가 설명하는 거를 잘 생각하면서 응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요쪽을 했잖아요. 지금 요쪽을 하게 되면은 요것에 대한 공격을 압박을 하기 때문에 요게 위협받으면 여기 3-3 쳐들어오는 게 흑한테 기회가 적어질 수 있고, 예? 그런 게 있죠. 또 하나 이쪽으로 하면은 이쪽은 흑이 견고해서 이게 발전성은 없어요. 이쪽이요. 발전성은 없고 그냥 자기 집 지킨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별로 찬성할 만한 수가 아니에요. 또 이건 아직 4-4에서 화점이니까 이쪽이면 저쪽, 저쪽이면 이쪽, 실림의 세력, 응용이 많고 지금 이쪽도 급하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이게 흑이 여기 나중에 침투했을 때 이걸 뻗기만 해도 이쪽은 귀는 흑이 쓰레기통을 만들지라도 이게 뻗어 있으면 이게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백이 공격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이 지금 약하니까 이쪽이 강하니까 이렇게 백이 이쪽에 말한 대로 이렇게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요거까지 가면 여기 이제 빵꾸가 나니까 안 되고, 이건 또 너무나 좁아요. 그래서 요런 정도로 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고 감각이 이렇게 되는 거. 자, 이제 흑도 여기 이제 약점이 더 노출이 돼 있지만 지금 아직 큰 자리가 이쪽이 큰 자리인데 이건 이미 3선이기 때문에 별로 크지가 않고, 이건 4선에 있기 때문에 3선 벌리면 집을 챙긴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맞죠?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해서 똑같이 먹고, 현재 판세는 흑이 둔다면 아직 0.5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팽팽한 바둑이에요. 이제 중반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반전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 이제 귀에 절충이 한 군데 남았고, 큰 자리라면 요쪽이란 말이에요. 요쪽보다는 요쪽이 조금 이제 될 가능성이, 그 다음에 요쪽 3-3이 양쪽에 맛이 조금 있어요. 3-3의 맛이 있고, 여기 빈 공간이 있고, 그 다음 여기 귀에 흑이 약점이 있고, 그 다음 요쪽 백 세력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선제 공격을 취할 수 있을까 할 때 인공지능 감각은 이쪽을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응수를 묻는 거죠. 아니면 이쪽에 이제 이렇게 침투하는 흔한 그 정석 같은 이런 것이 있고, 별로 어디 뭐 둘만한 데도 없어요. 이 바둑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미세한 승부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오늘 아무튼 귀에 걸치는 문제, 소목일 때랑 화점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제가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전 바둑에서 이제 이걸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확인을 하면은 실수도 하고 또 생각하다가 생각이 또 삐뚤어지기도 하고 마음 같아서 금방 이 그림 모양을 잘 할 수 있는데 잘 안 되기도. 그래서 바둑은 행마법이라고 해가지고 돌 하나를 놓은 것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놓은 그런 감각과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으니까 첫 수를 잘 둬야 돼요. 악수는 악수를 부른다. 나쁜 수는 또다시 무리를 동반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니까 모양이 좋아야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건 부분적으로 요게 굉장히 악수잖아요. 왜냐하면 백이 이렇게 놓으면 호구인데 호구되는 자리에 흑이 나와 있으니까 나쁘지만 일단 요렇게 하기 때문에 요면은 굉장히 손해를 받지만 일단 외형상 집을 챙겼잖아요. 일장일단이 생겨요. 완전하게 되는 건 이제 상수랑 하수바둑이고, 대충 맞바둑에서는 유불리가 왔다리 갔다리 해요. 상대방이 실리를 취하면 세력이 생기고, 실리를 취하면 또 상대방이 단단해져요. 발이 느린 것 같지만 탄탄한 게 있고, 발을 빨리 해서
말뚝을 쳐가지고 겉보기 집이 많은 것 같지만 허술해져요. 내가 허술해졌다는 건 상대방이 단단해져 있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순간 흥분할 필요도 없고 전체 판세를 잘 봐야 돼요. 어떻게 균형이 맞았나? 내가 급한 곳은 어딘가? 상대방이 약한 곳은 어딘가? 내가 선수권을 계속 주도할까? 아니면 내가 먼저 튼튼히 굳히면서 상대방 약점을 볼까? 상대방의 기풍은 속기니까 나는 좀 천천히 들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귀 굳힘에 의해서 귀를 걸칠 때 변화되는 걸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직 이거 오늘 미숙해가지고 자꾸 반복됐는데, 이렇게 바둑을 둔 것을 보지 않고 이렇게 복기로 놓고 자기가 연습을 해보세요. 인공지능이랑 둘 수도 있고 자기가 흑백을 바꿔서 포석은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고 인공지능 다운받아서 하면 어디가 좋은 수인지 굉장히 금방 장족에 발전할 수 있는 때가 됐어요. 저는 이제 근본 원리를 조금 이제 알려드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하시더라도 잘 소화하시면 엄청나게 장족에 발전을 해서 한두 달만 해도 프로 웬만한 사람이랑 30수, 20수, 30까지는 대등하게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정석이라든가 경험 미숙이면 마음같이 안 되지만 조금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프로 구단이나 초 인류랑 30수에서 50수까지 그렇게 뒤지지 않게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많이 연습하고 자기가 흑백까지 많이 놀아보고 인공지능이랑도 다양하게 도보고 해서 복습해가지고 이게 최선의 수구나. 그 다음에 포석의 정석 또는 귀의 인재, 절충의 정석, 그 다음에 사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형사 판단과 행마법이 중요하니까 그런 걸 한 번에 다 동시에는 안 되니까 하나씩 기초 포석부터 하면서 정석의 원리, 돌과 돌을 연결시키는 법, 이런 걸 실전에서 해보시면 아주 좋아요. 인공지능이랑 둘 때 맞바둑을 두셔야 돼요. 젖바둑은 늘질 않아요. 맞바둑을 하세요. 천천히. 포석까지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인공지능 빨랑 두기에도 좋고 너무나 시간을 많이 생각한다고 바둑이 느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장구파도 있지만 장구한다고 좋은 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속기가 굉장히 좋아요. 속기에다가 쌈바둑. 그 다음 귀를 지키고 정석 원리대로 두면서 새롭게 변화를 두는 거예요. 승패를 넘어서서 그런 식으로 둬보시면 금방 될 겁니다. 지난번에 그 랑카베에서 신진서가 1승했다 대역전패 당했잖아요. 포석에서 저는 심리적으로 실패했다고 봐요. 3국은 완전히 만방으로 끝날 바둑인데 그 벌써 이게 마음의 평정심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조아가 단단하고 펀치력이 있는 걸 너무나 신진서가 의식하다 펀치력으로 역전패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신진서 바둑이 포석에서 자기 끼를 살리면서 밀어붙이고 나갔어야 되는데 흔들렸어요. 그러니까는 바둑을 늘 잘 두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하는 거 이거 잘 하시고 구독 신청 팍팍 눌러 주시고 잘 소화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너 누구한테 배웠는데 이렇게 금방 실력이 늘었나 할 정도로 바둑 삼매경에 푹 올여름에 빠져 보십시오. 고맙습니다.